자, 이 평값 정리에서 다뤄지는 몇몇 문제의 유형 외적인 요소들은 이제 타 영역과 영역에서 출제되거나 뭐 응용되어지는 정도들이고요. 평값 정리에서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평값 정리가 가지고 있는 그 식 있잖아. 우리가 앞에서 봤던 평값 정리의 식에 대해서 그것이 어떤 수학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 그걸 이제 따지거나 나중에 이제 마지막 고대 문제를 보면 알아. 알았지? 응? 그 식의 변형이라든지 그 수학적인 의미, 어떤 상태에 대한 의미 이런 것들을 전에도 우리가 존재 명제라는 얘기를 한번 했었죠. 존재 명제라는 얘기 들어본 적 있지? 비둘기집 원리 같은 거 얘기하면서 얘기한 적 있을 거야. 기억나? 네. 뭔지는 모르지만 여하튼지 어떤 상태를 만족하는 무엇인가가 반드시 하나 이상 있다. 그래서 우리는 로레 정리라든지 평값 정리, 비둘기집 정리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방정식의 해가 방정식을 0으로 만드는, 그치? 함수의 값이 0이 되어지는 x가 적어도 하나 이상 있다. 뭐 이런 것들 증명할 때도 사용하기도 했잖아. 실제 문제에서. 평값 정리도 이제 그런 식으로 응용되기도 해. 왜냐하면 평값 정리의 좌변과 우변에 의해서 우변의 식을 좌변으로 넘겨버리게 되면 그거 자체가 뭐야? 방정식이지? 이퀄 제로. 그치? 즉 b-a분의 fb-fa-f'(c) 이퀄 제로를 만족하는 방정식의 해가 f'x b-a분의 fb-fa -f'(x) 이퀄 제로를 만족하는 x가 반드시 하나 이상 있어야 되지. 평값 정리가 성립하니까. 그 함수가 평값 정리가 성립하면. 미분 가능하면. 그치? 방정식의 해에 대한 문제로도 쓸 수 있고, 그런 특별한 형태의 방정식. 또 하나는 이 평값 정리를 활용해서 평값 정리 구조를 잘 보고 그 평값 정리에 활용하는 수학자들이 생각했을 때 어떤 사고들을 할 수 있었냐면, 구간 기울기 대신에 뭘 대신에 써도 돼? 는 F'C잖아. 그치? 는 F'C. 구간 기울기에 관한 문제 대신에 그냥 F'C를 대신에 써도 상관이 없다. 예를 들어서 구간 기울기 B-A가 B-A분의 FB-FA가 K보다 크거나 같다를 증명하고 싶어. B-A분의 FB-FA가 K보다 크거나 같다는 걸 증명하고 싶어. 근데 이 함수가 식이 되게 더럽고 까다로워. 막 지수함수고 막 그래. B-A분의 2의 B제곱 마이너스 2의 A제곱 막 이런 식으로 돼 있어. 그러면 대소 비교하기가 좀 까다로운 경우도 생기겠지. 실제로 그러지. 뭐 익스포넨셜 x가 그렇지는 않지만은 좀 까다로운 함수가 있을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그거 대신에 바로 뭘 써도 되냐면 b-a의 a분의 fb-fa가 k보다를 증명하는 대신에 f'c가 k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걸 증명해도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평값 정리에서 둘이 같기 때문에. 즉 부등식의 증명에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돼. 평값 정리가. 왜냐면 b-a분의 fb-fa를 계산할 때는 항을 몇 개를 계산해? 4개를 계산해야 되지. 그래 안 그래? 근데 f'c는 뭐만 하면 돼요? 미분한 다음에 c 대입해버리면 끝나거든. 하나의 식만 증명하면 되거든. 근데 C를 모르는. 그치? 모르지만은 그 c의 값은 뭐와 뭐 사이에 있어? a와 b 사이에 있어. 알겠지? 그러니까 a, b 사이에 어떤 c에 대해서 f'c가 0보다 큰 c가 있다고 하는 것. 그것만 활용해서 설명이 가능해요. 자, 그 예제를 보자 이거야. 우리가 본 수업에서. 그러면 이제 확실하게 이렇게 사용할 수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야. 알겠지? 목적을 알고 지금처럼. 자, 그걸 보여드릴 테니까. 응? 자, 그래서 두 가지 용처에 대해서 평값 정리의 논술 문제에서는 평값 정리에 대한 어떤 수학적인 이해, 개념의 이해, 그 식 자체에 대한 개념의 이해, 이것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부등식 증명 문제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돼. 알겠지? 자, 그런 문제를 하나씩 살펴볼게요. 자, 그리고 이 평값 정리에는 뭐도 포함되냐면 우리가 앞에서 했던 로레 정리도 이 평값 정리 속에 들어가 있어요. 교과상에도. 그 영역에 관한 것까지 봅시다.
자, 먼저 여기서는 뭐 문제 1에서는 66페이지 문제 1에서는 따로 없고 그냥 바로 논제로 들어가요. 제시문 없고. 두 가지 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자, 실수 C0 여기는 이제 롤의 정리와 방정식의 해에 관한 이야기가 들어갈 거야. 알겠지? 그 활용법에 대한 예시로서 실수 C0, C1, Cn까지 즉 n 플러스 1개의 상수값들이 있다. n 플러스 1개의 상수값들이 있다. 다음 관계를 만족한다고 하자. 자, C0 플러스 2분의 C1 플러스 땡땡땡 n분의 Cn-1 플러스 n 플러스 1분의 Cn 이퀄 제로의 관계식이 있다. 자, 이때 방정식 C0 플러스 C1x 플러스 C2x의 제곱 플러스 Cn-1의 x의 x의 n-1 제곱 플러스 Cn의 x의 n제곱의 방정식이 0이 되어지는 어떤 x가 0과 1 사이에 반드시 하나 이상 존재한다. 이 방정식에 해가 존재한다. 그걸 증명해라. 언뜻 보기에는 식이 꽤 복잡하죠? 네. 복잡하지만은 규칙이 있죠. 그치? 식의 구성이 규칙이 딱 눈에 들어오지? 중요한 건 그거부터 우리가 생각하는 거야. 어렵다는 것만 쳐다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업이 무엇인가? 수학의 규칙이 어떻게 되는가? 조건의 규칙이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여기에는 지금 식이 몇 가지가 있냐면 지금 여기 첫 번째 식과 여기에 있는 우리가 방정식의 해가 존재하는 것을 증명해야 되는 대상의 식 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치? 네. 이 두 가지 식이 서로 연관관계가 없다면은 한 문제 속에 우리 내겠어 안 내겠어? 안 돼요. 안 내겠지. 그치? 자, 이 둘이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지 그걸 생각하는 게 이 문제를 풀어가는 가장 중요한 과정에 해당해요. 이 둘이 어떤 관계겠어? 밑에 걸 적분하고 그 개수들의 그쵸. 야, 너 알고 한 거니? 아니면은 우연히 한 거니? 아니면은, 딱 열었습니다. 찍어서 맞춘다고 한다면은 자네는 그냥 수능 시험 만점짜리인데, 응? 수능 시험 찍어서 맞출 수 있는? 진짜 신의 능력을 가지는 찍기 능력을 가진다면 수능 만점 받아야 되지. 수능도 찍어서 맞출 수 있는 사람도 있단 말이야. 주관식도 찍어서 맞추고. 자, 대충 느낌이 오세요? 아, 이런 식으로 우리 미분과 적분의 식들을 일반화되는 이런 다항식에 대해서 미분 적분 관계에 의해서 식들의 연계성들을 생각하는 그런 훈련이 되어 있어야 돼. 아주 좋아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보면 돼? 얘를 적분해버려. 얘를 적분하면은 얘는 어차피 C0x지. 그치? 얘는 2분의 C1x의 제곱이지. 2분의 C1x의 제곱. 그래서 n분의 n 플러스 1분의 cn x의 n제곱이야. 그리고 x에다가 다 뭐 대입해버려? 1 대입해버리면 요식 되지. 즉 이것의 적분, 좌변의 적분에 x 이퀄 1을 대입한 거야. 그러면 요 관계식이 나와. 거꾸로 이 관계식을 뭘 하면? 여기에다가 x의 n제곱에 관한 식들을 쫙 붙여주고 그런 식을 하나 생각을 하고 그걸 미분해버리게 되면 이런 형태가 만족되어지는 0의 해를 갖다가 구할 수 있겠지? 여하튼 그런 연관관계를 먼저 봐야 돼.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야. 이런 식들을 보고 그 식들의 문제 속에 들어있는 식들의 우리가 다뤄야 될 대상의 식들이 어떤 상호관계가 있는가. 미적분적인 관계가 있구나. 그 감을 잡는 게 중요하다. 자, 그리고 이제 방정식에 해에 관한 것도 차분하게 해결을 해보자. 자, 먼저 C0 플러스 2분의 C1 땡땡땡 해가지고 이퀄 제로의 식과 문제의 식이 어떤 관계에 있는가? 그래서 다항함수의 미적분적 관계를 생각해보자. 그래서 함수 fx를 이렇게 잡았다. 우리가 증명하려는 식으로. 이렇게 하고 이걸 미분해버리니까 어떻게 돼? 미분해버리니까는 문제에 있는 요 식이 나오네요. 그쵸? 즉 여기에다가 요 식이지, 이 식. 이 식에다가 x의 n 플러스 1제곱까지의 식으로 만든 다음에 여기에. 그치? 그걸 fx를 한 다음에 그걸 미분하니까 바로 요 식이 되더라. 그럼 거꾸로 요걸 적분하면 요게 되더라. 그리고 1 대입하면. 그쵸? 그런 관계를 논할 수 있도록 미리 이런 작업들을 한번 해보는 거야. 알았지? 문제 속에서 그걸 구체화시키는 거지. 거기에다가 f에 1 대입하니까는 문제의 조건식 돼버리죠. 그치? 이게 0이 되어지는 이거는 반드시 0이라고 그랬으니까. 그치? 이게 반드시 0이라고 그랬으니까. 문제에서의. 즉, fx 이퀄 제로로 만드는 해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x 이퀄 1이라는 해가 존재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죠? 그치? 자,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여기에 이 방정식의 해에는 1. 당연히 1인 해 외에도 어떤 해도 존재해. 이거 fx가 0이 되어지는. 그렇죠. x가 0이 되어질 때도 해가 존재해요. 즉 0과 1에서 뭐가 존재해요? 얘는 이 함수 fx는 뭐가 되는 거야? 0이 되는 거야. 그는 x 이퀄 0와 x 이퀄 1이야. 그런데 f0와 보다 우리한테 이 평값 정리 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요거와 요게 둘 다 어떤 값으로서 0으로서 어때 둘이 같다는 게 중요한 거야. 0과 1 사이에 함수 fx의 경계의 값이 둘이 어때요? f1은 얼마? 0. f0도 얼마? 0. 함수의 0에서 1 사이의 구간에서 양 끝의 경계값이 같아. 이 함수에 적용할 수 있는 수학적 원리 뭐가 있을까요? 로레 정리. 그래서 이 함수는 반드시 f'x가 뭐가 되어지는? 0이 되어지는 C가 반드시 존재해야 돼요. 무슨 정리에 의해서? 로레 정리에 의해서. 증명 끝. 이 식이 뭐야 지금 f'x가. 이게 문제에서 증명하려는 방정식이지? 방정식의 좌변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그치? 즉 이 좌변을 0으로 만드는 C가 0과 1 사이에 로레 정리에서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 하고 설명이 끝나게 되는 거야. 조금 복잡합니까? 상호관계가? 복잡한데 말로는 쉬워도 그걸 이제 체계적으로 설명하느냐 하는 거는 좀 까다로울 수 있어. 알겠지? 응? 다만 이제 문제에 주어진 조건의 식들이 어떤 수학적 관계에 있는가를 파악하는 게 이 문제에서 가장 기본적인 연습에서 중요한 거고, 그리고 그때 이제 그것에 대한 해값, 우리가 구간을 0과 1이라고 준 거 있잖아. 그것도 그냥 우습게 보면 안 되는 거야. 알겠지? 0과 1이라고 준 것에 대해서 어떤 방정식, 미분적 관계 있으면서 방정식의 해, f'x가 0? 이거 로레 정리하고 관계 있지 않을까? 이렇게까지 오버해서 간다면 이렇게까지도 처음에 생각할 수도 있어. 거기까지 갔다면 정말 대단한 거지. 한 방에 갔다면. 그런 훈련을 하자는 의미에서 이 1번 문제를 보는 거야. 알겠지? 네. 자, 그래서 실제로 이제 마무리를 해보면 f0가 0이고 f1이 0이니까 fx를 그렇게 가정했었을 때 문제에서 fx를 주진 않았지만 우리가 필요해서 식으로 정의를 해놓는 거지, 함수로서. 그치? 그러면 우리가 식 쓰기가 편하니까 일단 fx로 그렇게 정의해놓는 거야. 이거 답안 작성에서의 기술적인 거지. 응? 그래서 fx가 이렇게 되어지고 f0 이퀄 0이다. 그래서 경계의 값이 어떻다? f1과 f0가 0으로서 다 같다. 그리고 함수 fx는 다항함수니까 미분 가능하죠? 그러므로 로레 정리를 적용할 수 있다. 이건 문제의 조건이야. f1은 문제의 조건에서 0이 된다 그랬지? 그치? 왜 0인가에 대한 설명도 반드시 있어야 돼. 응? f1은 대입하는 거고 f0는 0 대입해서 계산한 거고 f1은 f1 대입한 후에 문제의 조건에서 0이 되는 거야. f0가. 그치? 자, 그래서 로레의 정리를 적용할 수 있다. 함수 fx는 다항함수이고 경계값, 0과 1에서의 경계값이 같으므로 f'x가 0이 되어지는 0이 x가 c가 반드시 존재한다. 무슨 정리에 의해서? 로레 정리에 의해서란 말 한마디만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로레 정리를 증명할 필요는 있다 없다? 없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 fx는 다항함수이므로 연소이고 미분 가능하다. 이거 반드시 써줘야 돼요. 이런 것들. 응? 평값 정리 적용하고 싶으면 반드시 어떤 얘기 해줘야 돼? 함수 fx는 연속이고 미분 가능하다는 얘기 반드시 써주셔야 돼. 알겠지? 이런 거 놓쳐도 감점됩니다. 노술 답안에서는. 답안 쓸 때 주의사항. 이것도 중요하지만. 응? 그래서 0 사이에 어떤 C에 대해서 F'C인 C가 존재한다. 근데 F'X가 뭐더라? F'C가? 그치? 문제에서 얘기하는 그 식이더라. 그대로. 그치? 그래서 F'X가 이렇게 되어지고 이게 0이 되어지는 C가 반드시 존재한다. 그러므로 문제에서의 방정식의 해가 반드시 하나 이상 존재함을 알 수 있다. 됐죠? 예. 깔끔하고 멋있게 그런 정리들을 활용하는 방법이야.
특히 롤의 정리나 평값 정리 이런 것들에서 이런 방정식의 해의 결과물. 방정식의 우리 사실 방정식의 해가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 방정식의 해 특히 존재에 관해서 증명할 때 우리 뭐 많이 써요? 롤의 정리 많이 써. 평값 정리보다 롤의 정리를 더 많이 써 사실. 알겠지? 지금처럼. 이거는 우리 몇 번 썼어요? 오늘 처음 쓰는 게 아니라 이 방법적인 거는 다만 식이 일반화돼서 조금 더 이제 복잡한 형태로 나온 거지. 자, 그래서 이 문제를 통해서 다항함수의 개설로 이루어진 관계식에 대해서 기존의 다항함수의 형태가 어떻게 되어지는지 그런 걸 예측하는 것. 식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 문제 조건의 식들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 미분까지도 확장해서 롤의 정리를 이용해서 방정식의 근의 존재 증명. 이거 굉장히 중요한 연습이야. 알았지? 자, 이번에는 이제 평값 정리와 평값 정리의 가장 중요한 또 하나의 활용이 뭐라 그랬어? 부등식의 증명에 활용한다 그랬지. B-A분의 FB-FA가 뭐보다 크다라고 하는 것 대신에 F'C가 뭐보다 크다라는 것으로 대신 증명해도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뭐에 의해서? 평값 정리가 성립하는 함수 fx, 미분 가능한 함수라고 한다면. 알겠지? 그걸 어떻게 문제에서 활용해서 부등식 증명하는지 그 예시를 보자 이거야. 알겠죠? 자, 봅시다. 평값 정리를 이용하여서 4 플러스 17분의 2가 루트 17보다 작고 4 플러스 8분의 1보다 루트 17이 작다고 하는 것을 증명해라. 첫 번째, 우리가 이제 그동안의 경험에서 저 부등식은 한 번에 증명할, 저런 부등식들은, 저 형태의 부등식들은 한 번에 증명하려고 하면 된다, 안 된다? 한 번에 증명하려고 하지 마라. 조임 정리 같은 거 사용할 때를 제외하고는 부등식 전체를 한 번에 증명할 수 있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알았죠? 어떻게 하라 그랬어, 이런 것들은? 그치? 연립부등식으로 생각하고 다뤄라. 이것도 논술 문제를 통한 경험이 알았지? 이거는 뭐 수학적인 원리라기보다는 기술적인 거지, 순수하게. 그렇더라도 문제를 푸는데 상당히 중요한 경험인 거야. 저런 부등식은 연립부등식으로 해서 하나씩 좌변에 2개씩, 우변에 2개씩 따로따로 이렇게 증명하도록 시도를 해라. 그게 기본이다. 자, 그러면 좌변에 있는 식 4 플러스 루트 17분의 2가 루트 17보다 작다라는 것을 증명한다든지 혹은 우변의 식을 먼저 증명한다든지 이걸 해보면 돼. 뭔가 느낌이 와요? 아 하는 거 보니까 그런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봐봐. 루트 17 어떤 함수? 루트 x 함수야. 루트 x 함수를 이용해서 평값 정리를 적용해서 부등식 증명하는 거야. 자, 이렇게 하니까 아직 막연하지? 이거 부등식 증명이 평값 정리 이용한 부등식 중에서는 꽤 어려운 문제예요, 이거. 알겠지? 쉬운 문제가 아니야. 그렇게 하더라도 얘기를 해도 이게 잘 안 보이잖아. 그렇지? 루트 x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루트 분의 1. 루트 마이너스 루트 x분의 1이지? 맞나? 2루트 x분의 1이 2 루트 x분의 1? 그치? 그리고 여기에 있는 식이 지금 17분의 2. 요게 뭘로 돼 있어요? x제곱. x분의 2. fx를 뭘로 잡았을 때? fx를 루트 x로 잡았을 때 f 프라임 x가 뭐였어? 2분의 1 틀어 나오고 2 루트 x분의 1 이렇게 되어지지? 예. 그리고 요 식의 꼬라지를 보니까 얘가 지금 뭘로 돼 있어요? 4분의 x에 그치? 요걸 본다고 한다면 x에 x분의 2의 꼴로 돼 있죠? 네. 그치? 뭐 그렇게 보기에는 좀 그런가? 그래서 얘는 그래서 얘는 요 꼴이 중요하긴 한데 자, 여기에 루트 17과 같은 역할을 하는 식 값이 하나가 더 있어. 루트 17 외에. 근데 눈에는 제곱근원이 안 쓰여져 있어요. 그죠? 4. 4가 얼마예요? 루트? 16이요. 자, 이제 뭘 보냐면 루트 16을 우변으로 넘겨봐. 그러면 17분의 2가 누구보다 작다? 루트 17 마이너스 루트 16. 아, 분모에 1이 없다. 16, 17 마이너스 16. 왜? 이웃하는 두 값의 차기 때문에 분모가 없는 거야. 얘는 누구하고 같아야 돼? 뭔지 모르지만 F' C인 C가 있어야 돼. 그래 안 그래? 평값 정리에 의해서.
함수 fx를 루트 x라고 본다고 한다면 루트 x는 미분 가능하니까. 그치? 즉 f'c가 즉 f'c는 우리 금방 봤지만 2 루트 c분의 1이 17분의 2보다 작은 어떤 c가 존재하는 걸 보여주면 돼. 대신에 c가 뭐와 뭐 사이에서 16과 17 사이에 있다는 것. 있는 어떤 c에 대해서 어떤 c가 있을 때 그 c가 어떤 c가 17분의 2보다 작다는 걸 보여주면 돼. 근데 얘는 c가 커지면 커질수록 감소함수지. 얘는 감소야. c가 커지면 커질수록. c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증가하게 되고. 그치? 그래서 여기 루트 17 넣으면 얼마야? 16 넣어보면. 16 넣으면 이것의 가장 큰 값이 나와야 되지? 이것의 가장 큰 값. 얼마야? 1이 되나? 아니, 16 넣으면 4, 8분의 1이네. 그쵸? 8분의 1 여기 있다. 이거의 가장 큰 값이 얼마야? 8분의 1이야. 그치? 8분의 1이야. 그래서 오른쪽 부등식이 성립하는 거야. 이것의 가장 큰 값. 얘를 요걸로 넘겼었을 때. 그치? 그리고 평값정리 적용하니까 이것의 가장 큰 값이 8분의 1이더라 얘가. 그러니까는 얘는 8분의 1보다 어떨 수밖에 없어? 작거나 같을 수밖에 없는 거야. 됐지? 네. 그러면 여기에서 가장 큰 값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17. C 대신에 17로. 아, 이거는 좀 애매하다. 여기는 이 식에 대한 약간의 조작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 알겠지? 자, 그 조작들이 어떻게 되는지도 계속해서 살펴봅시다. 감은 오지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평값 정리에 대한 부등식의 증명을 조금 더 요령을 정리는 조금 더 해줄 거야. 알겠지? 일단 요 문제로 감을 잡아놓고, 응? 언뜻 보기에는 상당히 까다로운 식이고, 응? 하지만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사고해야 되는지 그 순서적으로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그런 걸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같이 보도록 합시다. 자, 함수 fx를 루트 x로 잡자. 아, 처음에 초기에 접근을 아주 잘하셨습니다. 자,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연속이고 x가 양일 때 미분 가능하다. 함수 루트 x는. 그치? 자, 평값 정리를 이용하면 17-16분의 ref 17-f16. 즉 루트 17-4. 그치? F'C. 근데 이걸 쓰기 위해서 그 식에서 우리가 그런 감, 평값 정리를 사용하려고 하는 그런 감을 잡아야 돼, 먼저. 그래야 이걸 쓸 수 있겠지. 아, 요럴 때 평값 정리 쓴다. 2 루트 C분의 1을 만족하는 C가 16과 17 사이에 존재한다. 자, 먼저 우변의 식부터 증명해 보도록 하죠. 그래서 루트 17이 우리가 루트 17이 4 플러스 17분의 1과 4 플러스 8분의 1 사이에 있는 걸 보려고 하는 거지. 그런데 루트 17을 굳이 그렇게 보일 게 아니라 뭘로 대신해서 보였대? 4 플러스 2 루트 C분의 1이 뭐보다? 4 플러스 루트 17분의 1보다 크고 4 플러스 8분의 1보다 작다는 것을 보여줘도 되겠지? 평값 정리해서 얘를 이렇게 쓸 수 있으니까. 알겠지? 그리고 요 C가 구간에서 최대나 최소일 때 어떤 값을 갖는지 그것만 우리 확인해 주면 되는 거야. 요 C가. 어쨌든 얘 C는 16과 17 사이에 있을 테니까. 그렇잖아? 그래서 제일 작은 16값을 넣었을 때 이것의 최대값이지. 최대값이 8분의 1이 나오니까 8분의 1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지. 그치? 거꾸로 최소값이 뭘 넣을까요? 루트 17 예를 들어서. 그래서 4 플러스 2 루트 17분의 1이 17분의 1보다 4 플러스 17분의 1보다 크다는 거 보여주면 끝나는 거야. 그러면 좌변도 증명 끝나는 거야. 목적 이해했어요? 어떻게 증명하려는지? 자, 여하튼 요거는 간단해. 보니까. 응? C 대신에 구간에서 얘가 감소함수니까. 그치? 루트 C분의 1이 감소함수니까. C가 커질수록. 그래서 C 이퀄 루트 16을 루트 16분의 1을 갖다가 대입했을 때. 그쵸? 8분의 1이 나와서. 2 루트 16이지. 응? 2 루트 16분의 1이 8분의 1이 되어서 바로 증명되게 되죠. 루트 C분의 1이 C에 대해서 감소함수이기 때문에 구간에서 제일 작은 16값을 대입했을 때 루트 4가 되었을 때 4가 되었을 때
자, 두 번째로 이번에는 조금 복잡한 좌변의 두 개를 갖다가 생각해보자. 하는 과정에서 저게 먼저 튀어나왔어요. 딱 보니까 4 플러스 17분의 2가 루트 C보다 작다는 것을 증명해보자. 자, C는 여하튼 우리는 C 콜 16을 우리 써먹었지? 네. 그치? 써먹었으니까 이제 써먹을 게 뭐 남았어? 17인 걸 남았지? 자, C는 17보다 작어. 그래서 루트 17은 4 플러스 2 루트 C분의 1이 얘가 루트 17, 4 플러스 루트 17분의 1보다 크다는 것을 보여주면 되는데, 그치? 크다는 것을 보여주면 되는데, 여하튼 요 식을 살짝 변형하니까 요렇게 변형할 수가 있어. 분자 분모에다 뭘 곱해준 거야? 루트 C를 곱해준 거야. 그치? 네.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C가 최대일 때 얘는 최소가 되게 돼. 그치? 요거니까. C가 최대일 때 오히려 최소야. 그래서 C 대신에 뭐 대입해봤어요? 17을 대입해봤어. 그런데 분자는 왜 14가 됐지? 원래 뭐 하나 거친 거지 이거는. 그치? 얘는 4 플러스 2 17, 2 곱하기 17에 루트 17을 거친 거야. 그리고 얘하고 얘를 비교한 거야. 얘는 16이죠. 16의 제곱근 이렇게 해서. 얘는 요거보다 작을 수밖에 없지. 그래서 중간에 사실은 요 부등식 하나를 거쳐서 온 거야. 알겠지? 네. 분모는 그대로인데 분자가 줄어들었으니까 이때는 감소잖아. 요게 이 문제에 대한 점수를 판별하는 가장 어려운 부분이야. 그래서 제가 이 문제가 평값 정리를 이용한 부등식 증명 문제 중에서 이 문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에 속한다고 한 이유가 요것 때문에 그래. 이 부분 때문에 사실은. 처음에 평값 정리를 적용해야 됐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그다지 어려운 게 아니거든. 우리가 지금처럼 연습을 충분히 해주면 딱 문제 보고 요런 부등식은 평값 정리 이용해야지 요런 걸 선생님 써면 좀 더 들으면 바로 알 수 있어. 알겠지? 바로 알 수 있는데 이제 요런 거는 여러분들의 세부적인 기술적인 게 돼. 계산하는 데 있어서. 이건 누가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런 문제를 갖다 많이 풀어봄으로써 이렇게 정리하거나 변형하는 것들이 수준 높은 논술 문제에서는 들어갈 수 있다. 그런 시도를 여러 번 해봐야겠지. 실패하더라도 여러 번 실패하더라도 여러 번 시도하는 과정들이 논술을 답안에서 제대로 보여주면 그걸로도 이걸 완전하게 하지 못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시도해서 보여주는 모습만 가지고도 논술 점수에서는 한 절반 이상 점수 받아. 틀려도 잘 안 돼도 끝까지 이런 방향으로 갈 수 있다. 물론 완전하게 해내면 제일 좋지만 어려운 문제야. 자, 그래서 이 부등식 성립하는 거 이해했습니까? 그치? 요 변형이 좀 까다로울 수 있지만. 그래서 여기하고 2하고 4하고 약분돼서 얼마가 되는 거야? 여기가 2가 되는 거지? 17분의 2가 그래서 나온 거야. 알겠지? 어려운 문제다, 이 부분이. 그래서 90점짜리와 100점짜리를 가르는 부분이 이 부분이야. 근데 90점만 받아도 대학은 충분히 들어가. 응? 거기에 만족하면 안 되겠지만 너무 저런 부분 안 된다고 너무 고민할 필요는 없고 저렇게도 할 수 있구나 라는 정도 받는 게 좋아. 저런 정도는. 자, 이 문제를 통해서 평값 정리를 적용해서 부등식을 증명할 때 일반적인 문제에서는 제시문의 평값 정리 자체를 이제 제공하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제시문이라는 게 있어. 여긴 제시문이 없었잖아. 그치? 근데 보통 논술 문제에서 평값 정리하려고 할 때는요. 제시문에 그냥 평값 정리 딱 써줘. 평값 정리 사용해서 문제 풀어라. 부등식 증명해라. 이런 의도를 해가지고 그냥 써주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걱정하지. 평값 정리로 부등식 증명해야 되는 부등식은 어떻게 구별하지? 이걸 크게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사실. 고민할 필요 없이 제시문에 뭐가 나와 있어? 평값 정리가 보통 나와 있고 제시문에 평값 정리가 나와 있고 부등식 증명해라. 그럼 뭐 하는 거야? 평값 정리 이용해서 부등식 증명하라. 이렇게 되는 거야. 거의 90% 문제들이 그렇게 돼 있어. 알겠지? 자, 제시문에 평값 정리가 있고 부등식을 증명하도록 소원 원제에서 요구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고 위와 같은 방법들을 이제 적용하면 된다. 미분의 활용 문제 중에서 부등식의 증명 문제에서 평값 정리 활용은 이거 매우 중요하고 정말 많이 나와. 알겠지? 정말 많이 나와, 이거. 부등식 증명하는 걸. 전에도 부등식 증명 문제 몇 번 있었잖아. 그 중에서도 이 평값 정리 이용한 부등식 증명 굉장히 중요하게 논술 문제 많이 등장해. 미분 문제에서.
평값 정리에 적용에 필요한 함수 fx의 설정, 평값 정리를 만족하는 C의 범위와 부등식의 관계 등을 파악합시다. 사실은 여기서도 C의 범위가 굉장히 중요했지. 16과 17 사이니까 그걸 빼니까는 1이 되어서 분모가 사라진 거야. 17-16분의 F17-F16. 분모가 1이기 때문에 사라진 거야. 그리고 C의 범위가 16과 17 사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아, 이게 부등식 문제인데, 부등식 자체가, 평값 정리를 하는 부등식 자체는 대부분 어디에서 오냐면, C의 구간에서 와. C의 구간 자체가 뭘로 돼 있기 때문에? 부등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 평값 정리에서 평값 정리로 부등식 문제 푼다? 평값 정리로 부등식 문제 푼다? 근데 평값 정리에는 부등식이 없는데요? 평값 정리 자체에는 부등식이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물론 아까처럼 함수의 증감을 따질 수는 있지만, F'X에 대해서, C에 대해서 함수의 증감을 따질 수는 있지만은, 그 자체로는 부등식은 안 보인단 말이야. 근데, 부등식이 있다. 어디에 있어요? C가 A보다 크거나 같고 B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그 부등식이 있는 거야. 사실은 뭐의 부등식으로부터 바꾼 거예요? C의 부등식으로부터 온 거야, 다. 평값 정리를 이용한 부등식은 어디에서 온다? C에 대한 부등식, 범위의 부등식, 존재 조건, 그치? C의 존재 조건에 대한 부등식 있잖아. 거기에서 사실은 정리되어 놓은 거야, 다. 평값 정리를 이용한 부등식은. 금방도 C, 루트 C분의 1이잖아. 루트 C분의 1은 뭐와 뭐 사이에서 있어야 돼? 루트 C분의 1은 문제 조건에서 루트 17분의 1과 루트 16분의 1 사이에 있어야 된단 말이야. C가 16과 17 사이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전에 부등식이 성립된 거야. 그래서 생각보다 평값 정리로 부등식 증명할 때는 어디에 집중해야 돼? C의 범위에 대해서 집중해야 돼. 또 지금의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아주 처음에 잘해줬던 것처럼 뭐의 정체에 대해서 우리가 짐작하여 알고 있어야 된다? fx가 뭔지를 짐작을 해야 돼. 이 문제에서는 fx가 뭐지? 이 부등식에서 평값 정리 활용하려고 하는데 fx가 있어야 b-a분의 fb-fa를 쓰든지 f'c, fx를, f'x를 계산하든지 이걸 할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근데 이 문제에서 지금 fx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 그러니까는 이 문제의 부등식을 증명해서 적당한 함수 fx가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루트 x를 찾아낸 그 과정만 해도 만일 제가 채점관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한테 절반 이상의 점수를 줄 거야. 그것 자체가 대단한 거야. 알겠지? 평값 정리하면서 부등식 증명할 때. 그게 첫 단계이자. 그리고 나서 평값 정리에 의해서 f'x에 대해 c의 범위를 가지고서 f'c의 범위라든지 이런 것들을 따져서 부등식 증명하는 거. 그 다음에 과정들이. 알겠지? 응? 만일 로그 2가 K1과 K2 사이에 있다는 걸 증명하고 싶어. 평값 정리 이용해서. 뭐 K1, K2는 어떤 상수값이야? 아직 구체적인 문제는 아니고 이런 형태의 문제가 있다면 이걸 평값 정리 이용해서 증명하려고 그래. 뭐가? 1이네. 그러네. 좀 미안하다. 그럼 뭘로 할까? 뭐예요? 200 ln 파이. 뭐 그냥 뭐 로그 3분의 2? 뭐 이런 식으로. 만약 이런 걸 증명하고 싶어. 문제가. 그러면 이때는 함수 fx를 뭘로 잡아줘? 그쵸. lnx로 잡아주는 거야. lnx로 잡아주게 되면 lnx로 잡으면 로그 3분의 2는 뭐가 로그 2분의 3이 되겠다. 2분의 3이 좀 편하겠다. 그치? 그래서 얘는 뭐가 되냐면 이 식은 fx에서 로그 3 마이너스 로그 2지. 그치? 분모에 뭐가 빠져 있는 거야?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가 빠져 있는 거야. 1이기 때문에. 그러면 얘는 평값 정리해서 f'c 즉 몇 분의 몇? c분의 1, x분의 1이니까 c분의 1이지? 그치? c분의 1, 요 c가 뭐와 뭐 사이일 때? c가 2와 3 사이일 때, c가 2와 3 사이일 때 c분의 1이 뭐보다는 크고 K1
K1보다 크고 근데 C분의 1은 C가 커질수록 뭐야? 감소함수지? 네. 그치? 응? 그래서 이것의 최소값에 해당하는 C가 3일 때, 즉 3분의 1. 예를 들어서 여기가 3분의 1. 얘가 로그 2분의 3이 3분의 1보다 크고 그 다음에 2를 대입했을 때 2분의 1보다 작다. 이거 증명해라. 요식 변형해보니까 이렇게 되고 오! 이거 평가 정리 적용할 수 있겠네. 함수 FB, FA, B-A. 요 구조를 찾아내는 거. C분의 1인데 C가 2와 3 사이 되는데 C분의 1은 이것의 역수에 의해서 최대 최소가 정해지니까 C가 어떤 값이 되면 얘는 뭘 넘을 수는 없다? 2분의 1을 넘을 수는 없다. C의 범위 때문에. 함수 요거 C분의 1 때문에. 그치? 네. 응? C분의 1, F'C가 2분의 1을 넘을 수는 없고 3분의 1보다 작을 수는 없다. 그러므로 이 부등식 성립한다. 끝. 이게 일반적인 수준에서의 논술 문제에서 평가 정리 이용해서 부등식 증명하는 문제야. 아까 전보다는 좀 쉽지? 네. 여기서도 앞에서 한 것의 중요 요소들은 C의 범위라든지 함수 fx를 설정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건 마찬가지야. 알겠죠? 그걸 얼마나 복잡하게 문제처럼 끄느냐 그거에 따른 다른 차이가 존재하는 거죠. 됐죠? 자, 충분히 만족할 만한 연습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합시다.